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9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5일이에요. 네, 오늘은요, 감수액을 두 번째 단락 있죠? 네, 두 번째 단락 맨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음, 부자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며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고, 철학가나 명상가들은 정신적인 것만이 가장 고결하고 추구할 가치가 있고 올바르다고 여길 것이라 예단해 버리는 이분법적인 시대는 이제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때요? 부자는 어떻다라는 그 이미지가 있지 않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갖고 있다. 그럼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를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를 나쁘게 생각하는지 좋게 생각하는지조차도 모르죠. 보통 일반적으로 살아가면.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있네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러니까 큰 이모부가 부자였어요. 어쨌든 부자였어요. 뭐 옛날에 그 빠찡코가 지금 뭐 그닥 좋은 어떤 좋은 마음으로 해서 버는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크게 이제 뭐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그런 얘기를, 그냥 돈을 벌면서도 내가 죄책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어이구, 우리 정화숙님 화면을 켜주시고, 이야, 네. 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이구야. 예, 화면도 켜주시고, 네. 그래서 부자에 대한 생각을 이제 좋게 해야 되는데, 그 큰 이모부가 이제 어쨌든 뭐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이제 다섯 형제가 있었는데, 막내 언니를 제가 20억을 상속을, 그때 당시에 30년 전에 상속을 해주시는 거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큰 그때 당시에 이제 부자였는데, 이미지가 그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아빠랑 작은 삼촌이 그렇게 크게 보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부자잖아요. 엄청 무슨 전원주택 같은 큰 그냥 돌 계단 올라가서 잔디 쫙 있는데 집이 있고 막 이렇게 놀러 가고, 이제 어릴 때 그랬던 게 있어서 부자, 이제 잘 살고 큰 부자구나라는 것도 있는데 늘 아빠가 욕을 해. 작은 삼촌이 욕을 해. 그래서 뭔가 잘 사는데 나쁜 건가? 나쁜 거라는 그 어릴 때 그냥,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굉장히 영향을, 특히 엄마의 영향을 85에서 90%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빠의 영향도 받아요. 그죠? 받죠. 그래서 이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공부하면서 알았죠. 아유, 그걸 알았더라면 내가 너희 아버지 욕을 한 번도 안 했을 건데 말이야. 그죠? 그냥 혼자 그냥 그랬을 텐데 몰라가지고 말이에요. 몰라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그러니까 20살 이전에는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죠. 부모님의 영향을 20살까지 많이 받고, 20살 이후에는 내가 이제 스스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제 깨어나야 돼서, 엄마가 먼저 공부해서 깨어나고 나면 아이들한테도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둘째 같은 경우에는, 딸은 좀 엄마랑 좀 가깝게 더 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할 때부터 목욕탕을 한 번씩 가요. 요새는 이제, 요새도 가끔씩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지금 그런데, 가끔씩 전에는 가면 이제 목욕탕에 물에 쑥 들어가잖아요.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야락하면서 있잖아. 근데 있잖아, 민지야, 있잖아. 그러면서 자꾸 친구랑 뭐가 어떠고 저떠고 얘기를 해도 제가 계속 있잖아. 그게 아니고 네가 어릴 때 있지. 그래서 자꾸 그 친구가 그랬어? 하고 욕을 하고 같이 이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있잖아 하면서 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건 어떻고 하고, 어릴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얘는 처음에는 엄마가 어디에 빠졌는 줄 알았다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제 조금 그래도 내면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밖을 안 보고 내면을 보고 해서 내가 달라지고 나니까 외부에서의 문제가 아닌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를 자꾸 얘기를 해 주니까 인제 공부를 하게 되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살 이전에는 어쨌든 그전에 또 영향을 받다가 그렇게 또 되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먼저 해결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우선적이라는 거죠. 그래야 아이들한테도 성인이 돼서는 억지로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달라진 뭔가 느낌이 있다면, 달라진 게 있으면 아이들이 알아요. 그 남편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달라지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달라져요?" "네가 달라져야 돼." 그러잖아요. 네가 달라져야지. 남편 네가 다 잘해야 되고 밖에 있는 네가 이상한 애야. 네가 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저도 세상에 내 생각을 밖에다가 던져 놓죠. 던져 놓은 거예요. 예, 그랬던 것들을 인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데 20살 이전에는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부자에 대한 거를 막연하게 왜 막내 삼촌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도 좀 있으시고 일을 하시니까 일자리가 옛날에 또 이제 많이 없고 막 이러니까는 어떤 특별한 기술을 배우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취직을 또 이렇게 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인제, 왜냐면 부자들이 하는 생각과요, 평범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의식이 다르거든요. 에너지가 달라요. 에너지, 빛이, 사랑이 그래도 뭔가 뭔가 돈을 많이 벌고 돈이 그들에게 와 있다면 이유는 있어요. 무슨 이유는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는. 어쨌든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탐욕스럽고 뭐가 나쁜 거고 우리 아빠가 욕하던데, 작은 삼촌이 욕하던데 '나쁜 짓을 하셨나? 나쁜 걸 하셨나?' 이제 내가 인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어릴 때는. 그래서 부모님들에 의해서 그냥 더 씌워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게. 그게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를 공부하면서 알았죠. 몰랐죠. 그냥 내 감정대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인제 부자들을 다시 보면서 '야, 부자' 이 이제 가까운 부자 있잖아요. 우리 민규님 친구분. 아버님이 엄청나게 많이 부자래요. 뭐 1,000억 대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인제 그 아드님이신 그분도 꽤 부자예요, 자기 하시는 일에. 그런데 저희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도 꽤나 한 달에도 벌면 굉장히 많이, 한 달에도 억도 버신다고 그러는 걸,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이.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전에 인제 그분이 뭘 이렇게 강의 뭐 점검을 받는데 제 친구랑 이야기할 때인데 "이렇게 봐 봐." 하면서 "엄청 부자다?" 내가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평범하게 생겼지?" 그랬어요. 진짜 평범하게 귀엽게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평범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생긴 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은 막 끼깔나게 멋있게 생기고 막 키도 크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근데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배려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느껴요. 대화 한번 해 보세요. 엄청나게. 그래서 대화를 해 보면 뭔가 모르는 상대방에 대한 그 배려심과 이런 게 느껴져요. 만나고 나면 왜 만날 때 기분 좋고 헤어져도 기분 좋은 거 아세요? 그런 느낌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의식이 높아져야 되고 부자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식도 높아져야 되고, 의식이 높아진다는 거는 내가 사랑이 많아야 되죠. 네.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심 지킨다고 해서 돈이 막히죠. 막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기를 내고 중립으로 흔들림 없이 자발적으로 그다음에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저도 아직은 100%는 아니지만 많이 그래도 쪼끔, 그런데 100% 되려고 노력을 하죠. 아니지만도 아니고 그냥 100% 수용을 하려고 이제 공부는 계속해요, 끊임없이. 이 생에서 해야 되는 것이 의식 성장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부자들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들, 부자는 배려심도 많고요. 뭔가는 사랑이 있어요. 그냥 땅 따먹기, 우리 어릴 때 있잖아요. 그 이렇게 네모나게 쳐 놓고 휙 던지면 땅 따먹기 하는 그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 뭔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는 거죠. 전에 뿌렸던 지금 뿌리다. 지금 우리는 지금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베풀고 많이 뿌려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나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 그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러면서 저는 또 뭐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부자는 좀 뭔가 그리고 또 우리가 부모님에 의해서 부자는 나쁜 거라는 게 또 세팅이 되고 또 더 안 좋은 거 있잖아요. 프로그래밍 시켜 놓는 거. 뭐가 있어요? TV가 있잖아요, TV. 드라마 보면 어때요? 부자는 막 악독하게 그냥 막 그 나중에는 부자가 나쁜 짓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피해자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많이 그려 놓죠. 그럼 우리는 95%가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럼 세상의 국민들은 뭐예요? 95%의 가난하거나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내 주변에 보면 평범한 사람이 더 많지 부자는 어쩌다요. 5% 5%. 진짜 상위 부자는 2% 1%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자들이 내 옆에 없거든요.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95%의 평범하거나 가난한 사람은 피해자로서의 그런 의식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뭐 당하다가 막 부자가 또 막 있잖아요. 악독하게 하다 부자가 당하고 뭐 옛날에 왜 뭐 신데렐라 마냥 막 가해자가 또 뭐 막 잘 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막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드라마나 이런 게 의식이 높은 상태에서 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보는 거예요. 그 대중성 있는 거. 분노 뭐 요번에 어떤 드라마가 뭘 했나 봐요. 저는 TV를 안 보니까 모르는데 그게 막 짧게 막 스피디하게 막 해 갖고 막 이렇게 끝났다 그러는데 막 부자들하고 뭐 하여튼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막 엄청나게 막 악독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휙휙 막 감정적인 거를 뭐 이렇게 잘 다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150의 분노와 막 요런 선에서 뭐 왔다 갔다 할 때 드라마가 잘 본대요, 사람들이. 그 동질감이 있는 거죠. 동질감이. 그래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자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도 세상에 없어요. 예. 뭐 펜트하우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착한 사람도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착한 척하다가 속에서 골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도 없고 피해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는 착한 척 엄청 하고 살았는데 착하긴 뭘 착해. 착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속에서 착한 사람은 내가 기운이 없어. 그래 가지고 기운이 없기 때문에 속에서 근데 막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자를 나쁘게 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부자를 보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요. 생각 조사, 재고 조사, 생각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철학가들 막 이런 거.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예단해 버리는 이분법적인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부자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래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음은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내 무의식 속에선 현재 의식에서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무의식에서는 부자를 비난하면 내가 부자랑 멀어지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돈은 얻었지만 내면의 평화와 행복, 사회적 신뢰와 명예를 놓치는 부자나 마음의 안정과 평화는 얻었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한 명상가, 철학가의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그리고 시대의 흐름은 이 둘의 긍정적인 통합을 원하고 있다. 저는 이거 엄청 제가 느꼈잖아요. 보통 우리는 '아 행복할 거야. 나는 정말 있잖아. 진짜 뭐 돈이 없을 때 돈을 벌어야 돼.' 하는 마음이 정말 있잖아요. 저는 이거 경험을 했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있잖아. 무한대로 돈을 주지?' 야 열심히 막 했어요. 그래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뭔가 내 마음에서 이게 고통인지 행복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남편에 의한 돈 말고 그냥 내가 뭔가 이렇게 벌어 보고 싶은 욕구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이게 돈이 그래도 어쨌든 들어오는 거예요. 월 몇 천씩 들어오면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계속 그것도 어쩌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 놨는데도 내 내면에 평화나 행복은 오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얻었어요, 어느 정도.
모를 때는 돈이 우선인 줄 알아요. 그런데 돈이 들어오지만 평화와 행복, 내면에 이게 같이 얻어지는 거는 아니더라. 내가 평화와 행복이 없다면 뭔가 사회적으로 신뢰와 명예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아니면은 부자들의 어떤 부자가 되는 거, 그다음에 또 뭐예요? 마음의 안정과 평화는 얻었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없어. 그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게 물질이 돈이 필요해요, 돈이 우리는. 그래서 돈도 풍요로우면서 제가 원하는 거는 돈 물질적인 것도 풍요로우면서 자유로운 거죠. 시간도 자유롭고 그다음에 또 뭐요? 제일 중요한 게 정신적인 자유로운 거. 정말 행복해야 되고 무엇을 보든지 내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밖에 있는 걸 보고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밖에서 욕을 하는 사람이 지나가고 나한테 욕을 해도 욕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거고 내가 욕을 했을 때 '저 사람 화가 났나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씨 저게 내가 어떻게 잘해 줬는데 나한테 욕을 해.' 하고 막 이렇게 감정을 받아오잖아요. 이렇게 받아오는 거는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영향을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 외부에서 보는 걸 보고 내가 스스로 내 문제가 그 외부에서 있는 것 또한 내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영향받았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들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라서 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느낌? 자기 그러니까 자기 그 신념이죠. 신념이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느낌과 그다음에 감정과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누구든 보면 그냥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 영혼들 그냥 그 사람들을 순수한 사람들을 순수하게 봐야 되는데 내 신념이 올라올 때는 그들을 내 신념하고 맞지가 않아.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비난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나랑 내 믿음이 맞지 않으니까 비난이 시작이 되면 그 비난이 누구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들 게 아니라 내 거고 생각하는 것도 내 거고 감정도 내 거고 내 것만 해결하면 그냥 순수하게 그들이 그냥 순수하게 자꾸 봐지는 거예요. '아 그들도 아픔이 있구나. 그 아픔 때문에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건 줄 알았어요. 저 사람들 이상해, 이상해, 이상한 사람 천지빼깔이더라고요. 결국 제가 이상했던 거예요. 제가 이상했던 거예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쟤는 이상해. 쟤도 이상하네. 쟤도 아이고 세상에 이해 가는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이해 가는 척하는 것뿐이더라고요. 이해 가는 척하는 거 있잖아요. 엄마도 이상하지 뭐 아빠도 이상하지 뭐 다 이상하지 뭐 내 기준에 이상 안 한 사람이 어딨어. 다 이상하지. 근데 엄마 아빠한테 내가 대들면 내가 쫓겨나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착한 척하고 말 잘 듣는 척했을 뿐이지 세상에 이해 갈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인제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폭이 넓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남편도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또 뭔가 또 걸리면 '에이씨.' 하는 게 또 올라올 수 있어요. 완전히 100%된 거는 아니라는 거를 인제 느껴지는데 그거를 인제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특히 더 그래요. 이 사람한테 바라는 마음이 있어. 잘했으면 좋겠고 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그 결국 있잖아요. 철저하게 가짜 내가 있는데 가짜 내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사랑이 있고 내가 이타심 그냥 모든 온 세상이 사랑인데 내가 사랑이거든요 원래. 근데 이 인간으로 탁 태어나면서 나라는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있으면서 이기적인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그래서 뭔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엄마 아빠한테는 함부로 말을 못하고 착한 척하고 막 이러면서 이해하는 척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바라는 거 많고 남편한테도 애들한테도 뭔가 바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저 사람이 잘해야지 내가 잘 될 거야.' 그런데 뭔가 내 신념하고 맞지가 않으면 인제
저 사람이 이상한 거죠. 화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 화 일어나는 것도 내 안에서 내 안에 뭔가 자꾸 찾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나의 이기심에 어긋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됐을 때 내가 안 될 것 같다는 게 있어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인제 자꾸 세상에 인제 비난하게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이해가 되긴 하나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아직은 100%는 아닌데 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잘 됐다가 어떨 때는 제 뭔가 믿음 그 제 근본적인 이기심하고 연결이 돼서는 걸릴 때는 또 이해가 안 됐다가 됐다가 이해가 안 됐다가 됐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정신병자 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더라고요. 그래서 전보다는 많이 조금 이해가 되는 편인데 요새는 그 요새는 전에는 인제 막 뭐가 딱 느낌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근원적으로 이거는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부터는 제가 '이상하다. 선생님이 그럴 때 차라리 책 보고 하는 거보다 책은 또 뭐예요? 내가 내 의식대로 내 사랑의 수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도 맞잖아요. 컵에 여기 뭐 들어 있죠. 그게 뭐예요? 여기 들어 있어 보이세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 있는 게 뭐예요? 많다 하고 보는 순간 '아이고 반은 절반은 먹었네. 어머 이거 얼마 없네? 왜 그렇게 놨대? 왜 이걸 여기다가 뭐 이렇게 놓고 있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올라오는 거야 한 가지를 보더라도. 내 생각대로 다 보는 거잖아요.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크게 볼 때는 부정적으로 보느냐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내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하더라. 그래서 책도 자기 의식 수준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뭐 저도 제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지만 그쵸. 그래서 저도 제 생각대로 해석은 하지만 그래도 뭔가는 생각의 전환이 그래도 쪼금씩 일어났거든요, 10년 동안 하면서. 그래서 인제 같이 인제 공감을 하고 또 이제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간에 그래서 내가 뭔가 책을 보거나 이런 거보다 더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느끼기를 나쁜 느낌이 있을 때 느끼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요새 그런 거 어제 들어오니까 사무실에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허전한 느낌인데 그걸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전화가 왔어요. "저 찾지 마세요. 저는 밖에 이쪽에서 일이 있어 가지고 일 있다가 갈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이 사무실 근처가 아니라 집 근처에 일이 있으니까 "거기서 일 보시고 일 들어가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8시에 이제 7시 반 부터는 인제 사무실에서 하는 거를 사무실에서 하고 들어가려고 집도 가깝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고 가려고 인제 결정을 하고 집이랑 이게 인제 진짜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은 사무실에서 해서 집에서 하는 거는 느낌이 너무 틀려요. 그래서 인제 꼭 저녁에 하는 건 여기서 한다라고 아침도 여기서 해야 되겠어요. 아침에도 여기서 하려고 인제 딱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알아요 제가. 제가 이렇게 뭔가 인제 사회적으로 뭔가 일을 할 때 그 에너지와 집 안에 있을 때 그 에너지의 느낌의 차이를 저는 아는데 잠시 또 인제 있었어요 1월 달에. 7 일부턴가 인제 어떻게 붙들려서 있다 보니까. 그런데도 나와서 있어야 되는 게 그렇게 그냥 막 이렇게 잠깐 나가 있는데 힘이 드는데 그게 스탑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힘이 든 거예요 제가. 오늘도 지금 막 늦었다니까. 늦게까지 자고 아이고 시급했네 그냥. 이렇게 결정해 놓고 잔다고 해 놓고 어제도 그냥 잤는가 봐요. 그러니까 또 휘말리는 거야. 그 차이들이 틀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어제 그렇게 했는데 딱 느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세요."라고 현재 의식에서는 해 놓고 무의식에서는 뭔가 허전한 걸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데 제가 그냥 바로 느끼기를 했어요. 느낌이 허전할 때 이제 느끼는 게 있거든요. 사건이 있었어. 혼자 있었던 사건, 버려진 사건, 그다음에 느낌이 안 좋았어. 그 느낌이 안 좋은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뭐가 막 불안하고 막 이런 게 올라와. 감정적으로 불안하니까 또 막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생각이 막 올라오는 게 이게 기전이거든요. 선생님이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이걸 알아차리시고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어떤 그 공부잖아요. 이 줄기가 원리가. 그래서 그거를 인제 하면서 제가 느끼기를
이 신념은 또 지워져야 되고 느끼기를 하면서 이 신념의 맥락, 이 맥락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 맥락이 바뀌기 전에 이 느낌에서 해소를 하라는데 자꾸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억지로 이해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공부 쬐끔 했다고 그거 이해하려고 알량한 그 이해심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제가 있는데 어제 인제 요새는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거 보느니 느낌으로 해소를 하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느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느끼기를 하면 순간 편해져요. 오래도 안 가요. 또 괜찮았다가 또 그래서 끝까지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실천을 안 했던 거예요. 듣기만 하고. 자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인제 쪼끔 더 행동으로 느끼기를 하면 더 좋아지겠죠. '아 그게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저는 다이어트도 저 잘 될 것 같아요. 불안할 때 단 게 먹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중간에 그런 게 생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해소하는 거. 이제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끝까지 그쵸. 끝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 끝까지. 아 난 또 강혜영인 줄 알았더니 김혜영 님이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제가 추구하는 거는 돈도 많고 내면의 행복도 있어야 되고 그쵸. 내면의 행복, 평화, 주변 사람들하고 내가 내면의 행복, 평화가 있고 타인들을 존중하는 거, 나를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돈도 많은데 이해심이 정말 많아. 그러면 당연히 신뢰를 받게 되고 그쵸. 그러니까 신뢰, 명예 이런 것들, 마음의 안정적인 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긍정적으로 둘을 통합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와 안정과 내면의 돈, 신뢰, 명예 모든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데 제가 원하는 것도 이거거든요. 이거를. 안 그랬으면 뭐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부자가 되자."라는 얘기를 제가 인제 끊임없이 같은 인제 팀들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좋지 않아요? 돈도 많은데 마음에 그냥 막 배려심도 많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에너지 의식이 높아지는 거죠. 억지로 전에 뿌렸다가 이 생에서는 막 그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존중받을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가 그렇게 같이 합시다요. 네. 네. 그리고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제가 아마 저는 저희 선생님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는 '가능하구나.'라는 걸 했어요. 처음에 수업을 딱 만났는데 선생님이 요새는 이제 다른 이제 기초적인 걸 반복적으로 해 주시면서 질문이 워낙 많아서 인제 질문 속에서도 수업을 하고 계세요. 진도가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신데 처음에는 그런 거예요. "아 우리는 성공하면 행복한 줄 알죠. 성공이라는 게 사실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근데 선생님이요. "아니야. 행복해야 돈을 벌어. 행복해야 성공해. 행복해야 성공해."라고 얘기하시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그거 아닌가? 아니야. 근데 어떻게 행복해?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니야? 어떻게 돈이 없는데 행복을 해?' 그게 진짜 그거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은 인제 이해가 가죠. 그것부터 전환이 돼야 돼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는데 복을 줘야 웃지. 복을 줘야 웃지. 그렇게 하면 "네가 똑바로 해 봐라. 내가 화를 내나." 이러잖아요. 세상에 다 뭐 투사를 하는 거예요, 투사를.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밖에다 던져 놓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은 모든 게 다 하나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 안창시 님 아기 이름이 조하나랍니다. 하나. 조하나. 아 조하나. 의식이 600 대로. 조하나. 이름 예쁘죠? 좋은 이름이셨어요. 그쵸? 예. 하나래요, 결국은. 하나라는 거를 전에는 외부에서 보이는 거로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해서 "너는 그랬잖아."라고 하는데 지금 저는 계속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게 내가 싫어했던 부분도 내 안에 있었다는 거. 다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다는 거. '다 내 안에 있었던 부분들이 있구나.' 내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데 저분도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시는구나. 예 '몰라서 그러시는구나. 몰라서 그러시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인제 자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니까 귀여운 거예요. 모르는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애가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모르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다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몰라서 그러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이니까 귀여운 거 있잖아요. '귀엽구나.' 인제 좀 더 그러니까 뭐 온 세상 사람들이 귀엽게 봐주면 제가 이제 완전히 더 인제 더 해탈을 할 거예요. 그쵸? 이제 그게 그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쪼금씩 더 이해하는 폭이 좀 더 이제 많아져 가는 거. 그래서 내가 에너지 수치 있죠. 에너지 수치. 의식의 밝기가 높아지면 물질도 따라오고 내가 내면에 평화, 내가 편안함이 다 오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들은 내가 에너지 수치를 높여야 된다. 의식의 밝기를 높여야 된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있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 내가 부자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부자? 과연 내가 주변의 부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혹시 비난하고 있지 않나? 그럼 내가 부자는 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에 대한 생각들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네. 끝나고 나서는 뭐 하시라고요? 신청을 하셔야 되고 오늘 하루 있을 걸 행복하게 있죠? 그리시고 네.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상상을 하고 그리고 하루 인제 일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요.